재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한번 학교에 배속이 되면은 상당히 또 매너리즘에 빠지고 발전을 이루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교실에 학급당 수가 좀 20명 수준으로 낮아져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28명까지 이렇게 솟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게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OECD 평균 수준보다 지금 높은데 이것을 좀 아래로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교사 수급을 담당하는 교육부든 인사혁신처든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줄으니까 미리 대비해서 교사 수급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 공주대학교에서 제가 총장할 때만 해도 매년 500~600명의 임용고시 합격자가 배출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300명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고 올해는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자체를 학생 수에 맞추기보다는 학급당 학생 수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정교하게 다시 설계를 하고 이제 교사들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장단점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급의 분위기를 환경을 우리 교사들한테 좀 우호적인 방향으로 분명히 만들지 않으면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세종 같은 경우는 젊은 교사들이 많기도 하고 또 이제 문화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또 학부모의 간섭이 많아서 움츠려들어서 그런지 학부모와 교사 간의 그런 소통이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해도 많이 생기고 갈등도 많이 생겨서 학생의 재능을 발견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들 간에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그 자녀 학생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 흥미를 느끼고 있고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될 때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능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영재 수준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교사 간의 정기적인 소통 그를 통해서 서로 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든든한 후원자 관계들이 유지된다면 아마 학생 교육에 상당한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교사들이 너무나 많은 장무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획기적으로 감축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부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공문 수도 줄여야 되고 또 교육청에서 학교로 전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축소한다든가 이제 고교 학점제로 인해서 또 다른 그런 또 업무 양이 늘어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학교 지원본부가 있는데 이 지원본부를 물론 인구의 적정 규모가 넘어서야만 처음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속히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구 늘리는 데도 시와 함께 노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세종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한다면 조만간 우리 세종은 50만을 넘어서 좀 더 많은 인구 규모를 가지고 이제 우리도 두 개의 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역량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중시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역할입니다. 우선 교사의 역할,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역사회의 역할이 또 중요합니다. 세종시는 특히 어느 도시보다도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퇴직한 분들의 수준도 높고 유휴 인력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에 지금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시와 함께 이 인력 풀을 만들어서 방과후 학교라든가 그리고 특히 제가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2번의 방학이 있는데 이 2번의 방학 동안 이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 학생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학업 부분도 늘리고 또 예체능과 관련 부분도 높이고 또 다른 그런 그 취미나 흥미 부분을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쳐서 대학을 가기 전까지 보다 풍성한 자소서를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학교에서 퇴직한 사람도 있고요. 연구단지에서 과학자로 퇴직한 분들도 계시고 또 고위공직자로 퇴직한 분들도 계시고 또 학교에서 또 특수학교를 경험한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지금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력 풀을 만들어서 어느 때라도 학교나 또 방과후 학교나 나아가서는 대안학교까지 학교 밖 아이들에게까지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그런 지적을 하십니다. 우수한 공부머리를 가진 아이들이 세종을 많이 떠나고 있다.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모두 평준화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명문고를 당장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웃 공주만 하더라도 공주 사대부고도 있고 한일고도 있고 충남과학고도 있고 한 20, 30분 거리에 명문고들이 즐비한데 우리 세종은 그게 없다는 거죠. 근데 명문고라고 또 생각하는 또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도 있고 또 세종국제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세종의 아이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로 지적되는 거죠. 그럼 단기적으로 우리 교육청 관할 하에 있는 이 학교들을 좀 입시에서 요강에 명문화해서 물론 교장 선생님들과 함께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세종 아이들이 50% 이상은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국에서 이렇게 모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머리 좋은 아이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들 중에 과학 특성화를 좀 유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중점고등학교를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옆에 대덕연구단지라든가 카이스트 등 좋은 그런 그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 이들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든다면 세종이 지금 당장은 하나의 과학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걸 설립하기는 어려워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단기적인 그런 전략으로는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신설이 어렵다면은 읍면 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되어서 폐교 위기를 맞고 있는 이런 학교를 활용을 해서 과학고로 전환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또 초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가 한 울타리에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구상하면서 지금 인구 소멸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북부 지역에도 또 읍면 지역에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또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그런 학생들,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또 영어가 연결이 안 되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도 합니다.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데 한 아이당 200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돈이 있어서 또 할아버지의 찬스를 쓰든 어떤 그런 상황을 쓰든 그렇게 해서 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공교육에서는 또 3학년이 돼야만 영어를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이 갭이 또 벌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부모들의 심정을 생각할 땐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광역 시도에서는 이미
IB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 프로그램을 벌써부터 진행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졸업한 제주도의 표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을 졸업을 하고 벌써 대학을 입학하는 그것도 좋은 그런 입시 결과를 내는 학교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는 지난 10여 년간 아이비의 I자도 꺼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으니 이것이 국제화 시대에 얼마나 뒤처지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많은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왜 귀족학교라고 이렇게 인식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양성을 좀 확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맞게끔 선택권을 높여주는 그런 일에서는 많은 계획도 세우고 또 예산도 좀 투입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나 획일적이고 너무나 단적으로 이러한 그 세종시의 이런 그 학교 형태 프로그램 이런 거를 깨는 것이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각기 타고난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그런 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체능에 대한 것을 저는 무척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돼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한 1년 반 동안, 2년 동안 미국에서 이렇게 공립학교를 보낼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나 많이 체육활동을 시킵니다. 또 너무나 많이 악기라든가 예술 활동을 시킵니다. 그것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까지 이어진다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전혀되는 밴드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즐거운 생활을 한다든가 하면서 인생을 아주 풍요롭게, 풍족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또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집중력이 높아서 공부도 잘하는 거 그런 것을 저는 확인했기 때문에 학교 내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인 1학기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주말 체육리그 이런 거를 활성화시키고 학교 간에 예체능 경진대회 같은 것을 자주 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주에 있을 때요, 공주 관내 고등학교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엄청 1년 동안에 그게 기다려지고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 없어지긴 했지만 그런 걸 통해서 협동심도 느끼고 또 애교심도 향상시키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애교심과 협동심도 보양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체육고등학교가 현재 많은 체육인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인구 규모도 그렇고 현재 세종시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좀 기존의 학교가 소멸되거나 그럴 때 그런 것을 좀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시와 체육회와 함께 정책단을 좀 만들어서 정책 연구팀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또 엘리트 교육을 강화하는 측도 우리가 인구가 언제까지 이렇게 40만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외지로 떠나는 학생들의 수를 좀 더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 학생들의 직업 세계 이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겠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훌륭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저는 우선 우리 관내에 장영실 고등학교라든가 그리고 미래고를 방문을 해봤는데 두 학교의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빵을 한다든가 카페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뷰티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비슷하게 있는데 그래서 오송고 가까이 있고에서 바이오 쪽을 하나 좀 만들어봤다고 미래고에서 했는데 거기는 또 미달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첨단 산업과 연계를 해서 주변에 있는 그 삼성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고 하니 이런 데하고 좀 하이텍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그런 쪽에 좀 지원도 하고 그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이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각 지역의 회사에서 현장 실습도 하고 또 그 지역의 전문가들이 또 학교에 와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모양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 학생들이 3년 동안 생활 영어를 잘해서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 현대라든가 기아라든가 이런 차들도 있고 벤더 기업들도 많은데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영어만 할 수 있으면 고등학교는 졸업해도 현재 와서 영주권을 얻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특정한 기술과 관련해서는 마이스토고 같은 것도 만들어서 좀 기회를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과 관련된 그런 잡월드를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청에 좀 마련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직속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이라든가 진로교육원 그리고 학생교육원원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적극적으로 좀 확대 발전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직업사역에 대해서 일찍부터 좀 눈을 뜨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늙어학교라고 물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 사설기관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그 센터장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열악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더라고요. 어느 건물에서 한 층을 빌려가지고 그런 정도로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한테 시간당 3만 원 정도 주면서 프로그램을 겨우 운영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닌데 물론 학교에서 제도권에서 잠시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지만 그 기간을 잘 넘기면은 다시 훌륭한 성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는데 이거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또 그것을 개인 사업으로 이렇게 인식을 한다면 또 서로 간에 갈등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읍면 지역에 만약에 폐교의 위기에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다면 그런 시설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주어가지고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이 그곳에서 학교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서 체육 활동도 하고 다른 활동들도 하면서 잘도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좀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저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오늘 우리 언론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지표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재능을 어떻게 키워줘서 이 아이들이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하고 그래서 잠자는 학교를 깨어있는 학교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중고등학교와 연계시키고 또 대학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교육감들이 너무 지역 행정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고 17개 전국의 교육감 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정치인들과 정부와 만나서 대학의 여러 가지 현재 경직되어 있는 이런 학생 선발에 대한 제도도 좀 개선을 하고 너무 줄 세우기 되어 있는 이런 그 문화도 좀 개선을 해 나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나름대로의 개성을 마음대로 표출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위에서 그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아래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허용이 됩니다만 당장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학부모님들은 애들 대학 어떻게 보내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교육감들이 정말로 집을 걸고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이런 너무 산업시대에 만들어진 이러한 제도라든가 틀이라든가 주입식 교육이라든가 사지선다형으로 대학가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만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역할도 충분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공약의 부분은 모든 후보들이 공약 발표하는 것이 대부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유튜브에 나오는 거 들어보면은 저희들이 이야기한 거 갖다 쓰기도 하고, 그쪽에서 이야기한 것도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쓰기도 하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큰 틀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역할을 교육감들이 할 것인가, 이 부분에도 우리가 좀 역할도 하고 귀를 기울여야 그 아래의 교육이 거기에 맞게끔, 또 AI 시대에 맞게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20년 후, 30년 후에 세상을 살아갈 때 경쟁력 있는 그런 근력을 키워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시간 동안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과 뜻하는 지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